자, 오늘부터 이 2023학년도 EBS 수능 특강을 이제 기준으로 문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루는 수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 EBS 수능 특강 우리 11페이지부터 같이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눠드렸던 프린트 그리고 이제 필기 이런 것들도 같이 잘 챙겨서 천천히 영상을 보시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수업이 될 텐데요. 자, 가장 먼저 이제 문법의 시작점. 우리가 문법의 시작이 뭐야? 우리나라 문법의 시작이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뭐부터 들 수 있겠습니까? 이 의문이라는 키워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의문의 정의부터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의문,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어가 되겠고요.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뜻을 구별해준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이제 앞으로 형태수가 나오면 뜻을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 이제 단어가 나오면 자립할 수 있는 최소 단위, 이런 식으로 문법의 정의는 무엇하는 최소 단위로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 문법의 첫 번째 시작은 어떻습니까?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최소 단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시에서 보듯이 우리가 불과 이 풀, 이 두 가지의 뜻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건 여기에 있는 비읍과 여기에 있는 피읍 때문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여기서의 발과 이 볼의 차이를 우리가 느끼는 것도 여기 있는 아와 여기 있는 오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음, 모음처럼 뜻을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의문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의문의 정의가 이제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로 들어가야 된다? 의문의 종류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의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의문은 분절 의문과 그리고 비분절 의문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분절 의문 같은 경우는 자음과 모음처럼 여기에 뭐와 뭐가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음과 모음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음과 모음처럼 다른 소리와 잘 나누어지는 의문, 자, 음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절 의문 같은 경우는 뭐라고도 이야기합니까? 음소라고도 이야기한다라는 거. 똑같은 말이라고 확인할 수 있죠. 이런 느낌. 그래서 자음, 모음,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반모음이 등장을 합니다. 내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수능에서는 이제 최근 이 반모음에 좀 초점을 둬서 문제를 언급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챙겨 가셔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음부터 보면, 자, 이 자음의 정의적 표현들, 이제 학생들한테 자음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학생들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건 이제 예시인 거죠. 과일의 정의가 아니라, 그죠? 과일의 정의가 아니라 과일의 종류를 말할 때 사과, 배, 딸기, 포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음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이제 예시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정확한 정의를 조금 우리가 초점화할 필요가 있을 텐데, 자,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으며, 이쪽이 이제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받으며 나는 소리가 이제 이야기인 거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모음은 어떻습니까? 발음을 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으며 라는 식의 이제 키워드들로 우리가 정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음의 속성이 조금 더 등장을 하고 있는데, 모음과 함께 발음되어야 한다. 모음과 함께 발음이 되어야 음절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점 부분이 나오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모음은 어떻습니까? 단독으로도 뭐가 가능하다? 음절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잡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썼을 때 이 앞에 있는 이 이응은 자음 처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썼는데 앞에 있는 공간이 비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채워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음은 혼자서도 쓸 수 있구나. 하지만 자음은 혼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모음이 필요하구나 라는 이미지들을 이 한 줄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음과 모음의 이미지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음의 종류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 모음 같은 경우는 이 단모음과 이제 이중 모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단모음 같은 경우는 정의가 이제 같이 따라오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단모음과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이중 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누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단모음의 포인트는 뭐예요? 고정되어 있다. 이중 모음의 포인트는 뭐예요? 이제 달라진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이제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서 모음의 종류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이 반모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받지는 않으나, 자, 이거는 어디의 이야기였죠? 아까 얘기했었던 자음의 이야기였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뒤쪽에서 나오는 이 모음과 함께 발음되어 음절을 이룰 수 있다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죠? 미안해요. 여기 이 방해를 받지 않으나, 이 부분은 모음의 이야기였고, 그죠? 모음의 이야기였고, 이 모음과 함께 발음되어야 되는 부분은 어디의 영역이었어요? 자음의 영역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이 반모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얘는 이제 자음의 속성과 모음의 속성을 같이 갖고 있다라고도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모음적 속성이 근간이 더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지만 발음은 있지만 혼자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반쪽짜리 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반모음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비분절 의문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비분절 의문은 아까 전에 해서 이제 쪼개질 수 있는 분절, 끊어낼 수 있는 의문과는 다르게 좀 미묘하게 붙어있는 음운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저, 강약, 장단과 같이 다른 소리와 잘 나누어지지는 않지만 음은 음소에 얹혀서 실현되며, 그래서 이 문장을 통해서 이 음소라는 게 여기에만 해당한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음소는 분절 음운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운소라고도,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 운소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이런 것들은 이번 수능 특강에서도 새롭게 언급되어 있는, 이제 굳이 나눠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대칭을 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현대 표준국어에서는 뭐만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장단만이 비분절 의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저, 강약, 장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의문에서는 실제로 의문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대 표준어에서는 뭐만을 채택하고 있다? 장단, 즉 길고 짧은 만을 장단으로 언급하고 있다라고 수능 특강에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네요. 실제로 이제 예시를 보시면 짧게 발음을 하는 눈이 있고요. 그다음에 길게 발음을 하는 눈이 있는데, 눈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 눈, 아이를 확인할 수 있고요. 눈, 이런 식으로 길게 발음을 하는 건 우리 하늘에서 내리는 스노우, 이 눈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발음의 길이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양상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비분절 의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에서 넘어가기 전에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 조금 더 이제 사이드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 챙겨보자면, 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최소 대립상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의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같이 챙겨져가는 개념인데, 최소한의 대립의 쌍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읽어보죠. 달과 살과 같이 하나의 의문에 의해서만 뜻이 구별하는 단어들의 쌍을 최소 대립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의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달과 살에서 뜻을 구별되게 되는 이 디귿과 시옷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딱 하나만 차이가 나는 것들을 최소 대립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나아가도, 이렇게 되면 얘는 디귿과 어가 바뀌고요, 얘는 시옷과 아가 바뀌기 때문에 의문의 대칭이 되게 어려웠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렇게만 최소 대립상 하나만, 수많은 의문 중에서 단 한 개만 바뀌었을 때 최소 대립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수능에서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잘 챙겨 가셔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고요. 어떤 건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개념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제 반모음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천천히 읽어보면 반모음의 속성들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반모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을 방해받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모음과 비슷하고, 홀로 발음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자음과 비슷하므로 음성적으로 자음과 모음의 중간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자음이라고도 부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단모음과 어울려 이중모음을 이루는 점을 더 중시하여 흔히 반모음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죠. 반모음이 이미지가 너무 약해요.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조금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모음을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반모음은 어떤 느낌이냐? 우리가 이 아 같은 경우는 발음을 할 때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있어요. 아라고 발음을 할 때 우리 입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발음을 쪼개 볼 때는 이아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야, 이야. 그래서 입이 오므려졌다가 커진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을 이제 반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야라고 했을 때 이 앞부분에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왜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것도 오에 이렇게 앞에 있는 이 부분을 반쪽짜리 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발음은 있는데, 합쳐져서 발음은 있는데 혼자서 단독으로 표출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얘를 반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음을 할 때 이쪽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한 번 더 언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잡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장단이라는 지점들이 있어요. 장단. 그래서 이 아까 전에 썼던 비분절 의문의 유일한 비분절 의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이 장단이 만들어지는 의문적 환경에 대한 언급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의문적 환경에 대해서. 자, 국어의 장음은 너무 중요하죠. 원칙상 단어의 첫머리에만 올 수 있습니다. 즉 장단이 올 수 있는 환경은 단어의 첫머리, 똑같은 말로 첫 음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있었던 눈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 같은 경우는 길게 발음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 눈사람, 그리고 쌀이눈, 이 두 단어도 이 눈 역시도 스노우고 이 눈 역시도 스노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는 이 눈은 길게 발음합니다. 왜? 첫 번째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단어의 첫머리라는 것을 우리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똑같은 눈이지만 얘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세 번째 음절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길게, 원래는 길게 발음해야 되는 아이지만 얘의 발음은 어떻다? 그냥 눈 이렇게 짧게 발음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의 장음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합성어를 이루면서 첫눈이 되는 경우 장음이 단음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의문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여기 있는 이야기를 조금 정돈을 해보면,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정돈을 해보면 우리의 문법의 이제 시작점이 바로 뭐다? 음운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음운의 정의는 뭐였죠? 소리를, 아니, 뜻을,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라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기반으로 이 음운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좀 있는데, 그게 두 가지로 나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나가 분절 음운, 또 하나가 비분절 음운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분절 음운 같은 경우는 쉽게 찢어지는 소리로서 크게 이제 자음과 모음으로 나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모음 아래 이제 반쪽짜리 모음인 반모음,
모음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구분하는 정말 중요한 지점이 뭐였죠? 얘는 소리를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방해를 받는 소리였었고요. 이 모음 같은 경우는 뭐하다? 방해를 받지 않는 소리였죠. 그래서 자음의 특징을 한 가지만 더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데, 얘는 단독으로는 음절로서 표현할 수가 없다. 요 특징이 잡혀 있었고요. 모음은 단독으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게 되죠. 자, 모음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종류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가 이제 단모음, 또 하나가 이중모음. 그죠? 뭐 이쪽 얘기를 이쪽으로 당겼을 수 있겠네요. 이제 반모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단모음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뭐였다? 입이나 이 혀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가 포인트였고, 이 이중모음 같은 경우는 입과 혀의 모양이 바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바뀌는 와중에서 보이지 않는 그 발음들을 이 반모음이라는 거와 연결할 수 있었죠. 실제로 이중모음 같은 경우는 반모음과 뭐의 합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중모음의 합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야를 이런 식으로 이중모음이라는 게 모음과 단모음의 합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비분절음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비분절음음 같은 경우는 우리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제 장단의 영역이었고요. 그래서 길게 발음을 하는 것과 짧게 발음하는 거에 대한 뜻이 구분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였죠? 이때 이 발음을 할 수 있는 이 장음 발음의 환경. 이제 음으론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반드시 언제만 첫 음절에서만 뭐한다? 표현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예시를 같이 봤었었죠. 원래 눈은 길매도 불구하고 이제 눈사람의 눈과 이 쌀이 눈의 눈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점은 내신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우리 수능에서도 충분히 보기적인 부분에서 등장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챙겨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수능 특강에서 이 부분, 이 첫 번째 요쪽 부분의 이야기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를 했을 때 이쪽 부분에서, 이 의문에서 어떤 개념? 최소 대립상 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반모음에서 이 반모음의 특징, 자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모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은 이제 모음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장단, 그죠? 장단의 환경, 여기까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게 우리 문법의 처음 시작점이니까요. 정의, 종류, 그리고 사이드에 붙어있는 이 지점들까지 한번 잘 가지고 수능까지 가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수업은 여기서 정돈을 하도록 하죠.